자,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다가구를 가져왔어요. 다가구. 여러분들한테 조금 다양한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지역별로 어떤 느낌인지 또 때로는 물건의 장점과 또 단점이 또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오늘 다가구를 가져왔고, 오늘 여러분들이 다가구를 보면 이런 입지에 이런 물건을 하면 좋겠다. 하지만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네. 중요한 거는 다가구는 월세를 목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이러니까 약간의, 저는 공부하는 걸 싫어하지만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구나. 이거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한 물건을 하나 가져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보면서 오늘 또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다가구 그리면 서울, 그리고 서울 분들은 대전, 그리고 충청권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내려가도 사실 부산까지는 거의 다가구 때문에 입찰 보는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이고, 많은 교육생들이 좋은 물건을 낙찰받고 수익을 내도록 제가 뒤에서 푸시하고 앞에서 당겨줘야 될, 어떻게 보면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부산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가구가 경매가 잘 안 나옵니다. 그만큼 좋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전도 사실 다가구가 많이 안 나왔는데 전세 사기 사건이 생기면서 다가구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부산도 이제 시작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세 사기에 어떻게 보면 건물 주인도 하나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세입자님들도 당연히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좀 슬프지만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도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중요한 거를, 좋은 거를 알고 물건 초이스를 잘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시간도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부산 중구 동광동에 있고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이다. 토지는 65평이고 건물은 154평에 감정가 15억의 신건입니다. 그리고 5월 22일 날이 입찰일이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는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게 있어서 제가 가져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일반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이 있다는 거는 상업지역이 있으니까 부산이니까 전철역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겠구나. 당연히 전철역 주위가 상업지역, 때로는 준주거지역, 중공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 그러면 초역세권이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죠. 눈치껏. 자, 그리고 1층 계단, 2층, 3층, 4층, 5층이 다 가구로 되어 있고 사용 승인일은 2010년식이다. 말소 기준을 찾아야 되겠죠. 말소 기준은 2010년이고 2010년보다 먼저 전입되어 있는 분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모든 권리는 사실 깨끗하다. 그래서 권리상 문제는 전혀 없는 물건이다. 그래서 입찰 보셔도 전혀 문제 없는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얘가 지금 반개수를 봐야 되는데 부동산 현황에 보면 5층 건물이고 1층은 주차장 및 승강기가 있고 엘베까지 있는 물건이구나. 2층부터 4층까지는 각 6개 호실이 있다. 그러면 2, 3, 4 6개면 몇 개요? 18개 정도의 방이 있고 5층은 5개의 방이 있다. 그러면 총 방개수는 몇 개? 몇 개? 23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23개의 방. 자, 다가구는 건축법상 건물 면적이 660평방미터 이하,
그러면 200평 이하여야 되고 방개수는 몇 개 이하여야 된다? 19개 이하. 그럼 19개까지만 허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건물 연면적은 총 660평방미터. 그러니까 200평 이하여야 되고 방개수는 19개 이하여야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방개수가 몇 개다? 23개나 된다. 그러면 뭔가 불법이 있구나. 오케이. 요까지 이해하시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보도록 할게요. 자,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자, 건축 면적이 143.99평방미터. 건축 면적이라는 거는 1층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1층 건물을 1층 바닥은 143.99고, 연면적은 487.95 그러면 660이 안 되기 때문에 요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고 자 가구 수는 총 몇 개? 15개다. 15개. 보시는 것처럼 15개에 뭐가 있다? 가구 수가 있다. 15개의 가구 수. 그러면 15개인데 지금 현황은 공부상에는 15개고 현황은 몇 개예요? 23개다. 그러면 8개의 방이 뭘로 되어 있다? 불법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면 공부와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공부는 현황들을 우리가 경매 안면을 갖고 동사무소 가시면 현황도를 떼줍니다. 그래서 그 현황도를 기준으로 공부상에 있는 구조와 똑같은지 틀린지를 우리는 현장에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현장에서 확인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경매지를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2010년 12월 27일 이놈의 생일이다. 이 건물의 생일은 2010년 12월 언제? 27일이 이 친구의 생일이다. 그리고 경매지에는 다각으로 되어 있었지만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2층은 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면 2층은 뭐다? 건생이다. 그래서 이거는 다가구가 아니고 뭐다? 상가주택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경매지를 보고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 보시는 것처럼 명확하게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서류를 내가 확인을 해야지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스스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뭐다? 2층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3층, 4층, 5층은 다각으로 되어 있고 총 방개수는 15개로 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서 건축물 대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보시고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산 정도면 서울에 계신 우리도 한 번씩 여행을 가볼 만한 지역이고 여행지죠. 여행지. 서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행지고 자, 지적 편집도 봤을 때 우리 상업지역의 제일 끝에 딱 걸려 있습니다. 상업지역의 제일 끝에 우리 물건이 이렇게 걸려 있다. 요 빨간색이 뭐다? 상업지역이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무슨 역? 중앙역, 1호선 중앙역 초역세권으로 우리의 위치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내려오면 우리가 부산 가면 꼭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네? 부산 가면 꼭 가는데 자, 보시면 자갈치 시장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해당 물건이 여기인데 여기는 자갈치 시장. 자갈치 시장이 뭐가 유명하죠? 자갈치 시장 가면 뭐 먹습니까? 꼼장어를 먹어야지. 예. 그리고 꼼장어가 엄청 유명하죠. 자갈치 그리고 고갈비, 고등어, 싱싱한 고등어가 왔습니다 하잖아. 예. 고등어도 먹고 여기는 이제 자갈치 시장은 저는 가면 꼼장어를 먹습니다. 꼼장어. 그리고 가면 여기 되게 유명한 횟집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횟집이 있는데 그 집 가서 저는 회를 먹고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위에 올라가면 영화 국제시장 보셨죠? 예, 국제시장. 예. 생각해보니까 국제시장을 어머님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봤네 저는. 예, 그래서 국제시장이 있고 옆에는 이제 깡통시장. 예. 어떻게 보면 자갈치 국제시장, 뭐 깡통시장 여기는 부산 가면
필수 코스죠. 필수 코스. 그 정도로 우리 해당 물건하고 가까이 있다. 어떻게 보면 구도심에 어떻게 보면 중심지일 수도 있다. 여기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에 들어가서 우리 월세 시세는 얼마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보증금 300에 30 정도 받고 있어요. 원룸이. 근데 우리는 지금 23개의 원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3개 곱하기 그러면 관리비 10만 원. 그러면 관리비 포함하면 40만 원. 그러면 얼마예요? 920만 원. 한 달에 관리비 포함해서 920만 원이나 받을 수 있는 물건이다. 와, 대박이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주위에 공실도 1도 없어요. 너무 좋죠. 관리비 포함해서 920만 원이나 받을 수 있는 상업지. 2종도 아니고 3종도 아니고 상업지에 있는 물건이다. 완전 대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다가구를 할 때는 요까지는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좀 전에 말했던 불법이 어떤 게 있는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불법인지 아니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불법인지를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뭘 봐야 되느냐 하면 건물 현황도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건물 현황도 한번 켜주십시오. 건물 현황도인데 이거는 동사무소 가시면 우리가 해당 물건 경매 앞면만 가져가면 경매 나와서 이거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현황도 좀 떼주세요. 이렇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떼줍니다. 전국 어디든지 해당 주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는 뭐다? 1층이다. 그리고 2층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층은 좀 전에 뭘로 돼 있었어요? 학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잖아. 근린생활시설 학원업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강의실 1, 강의실 2, 사무실 이렇게 해서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 그런데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었죠? 방은 6개로 만들어져 있다. 학원인데 쪼개기를 해서 방을 몇 개나 만들었다? 6개를 만들어 놓은 방이다. 그러면 이거는 근생인데 방으로 개조, 불법 개조했다. 요까지는 우리가 서울에는 워낙 불법이 많다 보니까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3층도 보시면 현관 하나, 현관 둘, 현관 셋, 현관 4개인데 방이 공부에는 방이 4개로 되어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6개로 만들어 놨다. 그러면 여기도 또 쪼개기 해놨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쪼개기 했지 않겠나. 그러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해서 6개의 원룸으로 만들어 놨다. 이것도 쪼개기 해놨다. 자, 그러면 그 다음 4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현관 1, 현관 2, 현관 3, 현관 4인데 공부, 여기 공부에는 방이 4개로 되어 있는데 현황은 방이 해서 6개로 또 만들어놨다. 이것도 불법으로 또 쪼개기 해놨다. 자, 그러면 5층. 5층은 자, 이것도 현관 1, 현관 2, 현관 3, 현관 4. 그런데 이거는 몇 개로 되어 있다? 5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층은 근생이지만 방을 6개로 불법 쪼개기 했고 3층, 4층, 5층 또 모든 방을 쪼개기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1층 주차장 외에 2, 3, 4, 5가 전체가 뭐다? 불법이다. 다 쪼개기 해놨다. 그런데 좀 전에 여러분들 건축물 대장 보셨을 때 지금 현재 위반 건축물로 걸렸습니까? 걸리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안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좀 전에 뭔 얘기했죠? 전세 사기 사건 얘기했죠.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100% 뭐다? 전세로 들어와 계실 거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 부동산 들어가서 전세로 한번 봐주세요. 얼마 하는지. 자 여기에서 떨어진 것들도 전세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방 한 개당 7,500에서 8천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저희들 것도 최소한 8천원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곱하기 23개면 얼마예요? 16억에 18억 4천. 18억 4천 정도의
전세금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 18억 4천의 전세금과 그리고 옥션 사이트 들어가면 우리 등기가 보이죠? 예. 자, 건저당이 얼마 있습니까? 6억 5천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다가구 하나로 해서 20매덕을 25억 정도를 뭘 했다? 예, 자금 융통을 했다. 그러면 참 슬픈 일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세입자님들은 100% 피해자고, 집주인은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남의 일이니까 명확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서로 조금 아픈 사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건저당 이외에 다른 채무는 1도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임차권 설정해놨다. 그러면 조금 머리 아픈 상황이지 않겠냐. 근데 우리는 투자자 관점이니까 뭐 지난 과거는 다 소용없고 현재 이 물건으로 봤을 때는 그냥 월세로 받기에는 너무 좋다. 그런데 내가 지금부터 포인트가 나갑니다. 내가 낙찰 받고 현재는 불법이 아니지만 내가 낙찰 받고 명도하는 과정에서 세입자들하고 무조건 트러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입자들이 건물 전체가 불법인지 안다 그러면 자기들한테 큰 이사 비용을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우리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 준다 그러면 이거는 건축가에 무조건 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 신고해버리면 이게 전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행강제금이 생각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왜? 한 층 정도 불법 개조를 하고 옥상에 약간의 뭐 보일러실을 증축을 했다든지 이런 거와 건물 전체가 불법일 때는 어마무시한 뭐가 나온다? 이행강제금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낙찰 받더라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결론은 뭐다? 내가 경매 당할 수도 있다. 얼마 전에 영등포의 당산역에 있는 건생 건물인데 전체를 불법으로 방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영등포 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1년에 이행강제금이 2억 5천 나온다. 2억 5천. 그런 물건이 2개 나왔는데 하나는 2억 5천이고 하나는 1억 8천인가 그렇게 얘기했는 것 같아요. 저 기억으로. 예. 한 개는 제가 입찰을 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2억 5천은 명확해요. 예. 그래서 건물 전체에 이행강제금이 2억 5천 나온답니다. 예. 머리 아프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물건도 내가 낙찰 받고 뭐 월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명도하는 과정에서 점유자들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나중에 피해자가 당사자, 낙찰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물건이니까 이런 물건은 굉장히 유념하셔야 된다. 주의하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예. 월세에 너무 현혹돼서 그냥 다가고 했다가는 못 모르고 했다가는 큰 일도 내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입찰을 하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요. 우리 미스 코리아 맘님 안녕하세요. 친구 추천으로 입장합니다. 미스 코리아 맘. 오, 따님이 미스 코리아구나. 야, 우리 딸내미는 못생겨가지고 미스 코리아는 안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자, 우리끼리님. 오, 부산이네요. 그래요. 부산이었습니다. 자, 우리 거암님. 예, 반갑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자, 오늘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정도는, 가볍게 맥주 한 잔도 좋을 것 같고, 우리 권장님은 가볍게 나이트도 한번 갔다 오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날씨도 좋고,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조금, 저도 약간 기분이 들뜨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매일매일 금요일 같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 낙찰 옥션의 김멘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